자, 우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각 블록들의 구성 요소하고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딘가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널리 쓰고 어딘가도 아니죠. 널리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건데 실제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만을 위한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린 경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린 경영이라는 거는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JIT,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도요타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원래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그 부품들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들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을 해놓고 차들을 이제 어딘가에 보관을 해놓고 판매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도요타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이제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우리가 J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JIT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면밀한 또 검토가 필요하고 또 생산 공정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요거를 미국식 환경에 맞춰서 재정립한 게 바로 린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 구매에서 생산, 재고 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낭비를 찾는 창의적 관점하고 새로운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을 확보해서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게 바로 린 경영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서부터 MIT하고 관련 이제 항공 쪽에서 산학정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거기에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과 같이 유명한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다가 린 경영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개념을 스타트업에 적용을 한 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 리스가 자신의 창업 실패하고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창업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소개를 한 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린 스타트업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상황이 똑같죠. 창업 기업들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이럴 거야 라는 가정을 미리 좀 테스트를 해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봐라 라고 권하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임으로써 낭비도 줄이고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정들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낭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린 스타트업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뭐냐면은 린 스타트업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크리티컬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낭비가 될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것들이 먹힐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발굴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들한테 테스트를 해봐요. 일부 고객들한테 테스트를 해봐서 그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 리스크들을 계속 임프루브하고 그 리스크들을 회피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맞는지 계속 빌드 매저런 하면서 우리의 상품을 시장에다가 피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로블럼과 우리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지금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점점 시장 맞춤화된 형태로 바꿔나가는 게 바로 린의 주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야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럼 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서 다시 들어오고 아니면은 야 비즈니스 모델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나의 비즈니스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오류와 그리고 잘못된 가정들을 수정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이 아저씨처럼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빌드 매저 런의 과정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선 우리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서 가설들을 먼저 세워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가설들을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리스크들이 실제로 발생되는지 또는 그 리스크들이 실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빌드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쳐라 라는 게 린 스타트업이 가지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린 스타트업 과정을 창업기업들이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린 캔버스입니다. 린 캔버스는요. 일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블록들을 사용하는데 일부 블록들은 린 스타트업 개념에 따라서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블록이 똑같은데 이들이 주로 보는 거는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고객들한테 어떻게 먹힐 건지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수정이 돼요. 첫 번째는 핵심 파트너십 파트 대신에 문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갈 거야 라는 게 왼쪽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다시 한번 보면요.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제가 시작을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고객부터 이거 앞으로 한참 가야 되네. 여기 있다. 고객부터 시작해서 핵심 가치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가장 먼저 왼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핵심 활동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 자원 대신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게 시장에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계속 평가하고 전개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여기다가 마련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해결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핵심 지표를 달성하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핵심 가치 블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비용이니까 비용 블록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가 누구한테 전달될 것이고 그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갈 건지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린 캔버스에서 다른 점은 고객관계 관리 대신에 왜냐면 스타트업은 들어가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이제 고객관계 관리는 그 뒤에 할 일이지 고객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게 일방적 경쟁 우위를 적도록 합니다. 뭐냐면은 일방적 경쟁 우위라는 거는 남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너의 진짜 핵심 무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은 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이 바로 일방적 경쟁 우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핵심 무기가 무엇이냐, 그들하고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고객관계 관리가 되는 거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니까 이 핵심 가치가 왜 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핵심 가치를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 블록에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똑같은 거는 핵심 가치를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과 수익은 그대로 적는 건데 린 캔버스에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됐는지 알아보는 핵심 지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핵심 가치가 우리 고객들한테 그냥 경쟁 우위가 아니고 기존의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우리 걸 선택해야 되는 그 우위점을 제시를 해준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좀 비교를 하면요, 우선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자체는 대상이 창업기업하고 기존 기업이 모두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고객관계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파트너십 관점에서. 왜냐면 스타트업은 파트너십도 잘 못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핵심 자원이나 핵심 활동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설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기존 기업도 쓰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링캔버스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존 기업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존 기업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링캔버스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들을 펼쳐내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때 링캔버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우리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이 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아? 아니면 컨설턴트가 그 컨설팅 대상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조언을 할 때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한 용도라면은, 실은 창업가 링캔버스는 완전 창업하는 사람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전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다루는 관점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고객을 되게 세분화하는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채널에 대해서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객 관계도 굉장히 자세히 작성하기로 유도를 하는데, 링캔버스는 그렇게 세분화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체 마켓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건 세분화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고, 그리고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세분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예상 수익원과 재무적 원천이 기본 전제라면은, 링캔버스는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해결을 하기 위한 채널하고 비용 구조가 예상 수익 순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 전제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들어가는 사람도 내 비즈니스가 탄탄해 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링캔버스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냐, 바로 초기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것 위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달라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우리가 일방적 경쟁 우위를 제시한다기보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서 양적 질적 조건적 가치를 얼마나 잘 제안을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서바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링캔버스는 다 때려 눕히자는 거예요. 내가 이 남아있는 이 니체 마켓에서는 내가 1인자야,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일방적 경쟁 우위를 가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내가 다 때려 눕힐 거야, 걔네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때려 눕혀서 혁신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다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안 쓰느냐? 써야 됩니다. 창업기업도 링캔버스도 쓰더라도 같이 써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쓰는 적용 자체가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와 창의성과 논의, 구조적 분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점검을 해본다라는 측면이 크다면은, 링캔버스는 창업가가 런칭을 했어요. 런칭하기 전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로 이 사업 아이디어가 진짜 전개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순차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 캔버스하고 다르게 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이 세분화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줄 거고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거를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스타트업을 만드시면은, 스타트업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투자받아야 될 텐데, 그럼 투자받을 때는 실은 링캔버스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더 요구를 하겠죠. 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게 되면은 얘네 사업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전개할 때는 링캔버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왜? 단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미리 파악을 해서 뭐 대응을 하고 전개를 한다면은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링 캔버스는 시작할 때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전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 그리고 투자받는 용도, 그러니까 남하고 소통하는 용도, 이거는 내 용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링 캔버스도 이야기를 해봤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네이버에 되게 비싸게 팔린 기업 하나 있어요. 리멤버라는 기업. 그 기업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멤버라는 기업은 명함 관리해주는 기업인데 명함 관리를 되게 독특하게 하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함에 사진을 찍으면은 그러면은 그 명함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옮겨주는 건데, 이 리멤버 앱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 리멤버 앱 나왔을 때 야, 얘네 그 문자 인식 기술 되게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 사진 찍으면은 서버로 가서 사람이 타이핑을 치고 서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이야?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도 그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기술이 없더라도 포장지만 잘 만들면은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린 거예요. 물론 이제 비싸게 팔린 이유는 그 명함 데이터가 실은 관계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어라는 관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데이터 측면에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커서 네이버에서 사긴 한 건데, 네이버에서 샀는데, 어쨌건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먼저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고객은 그거예요. 명함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대상인 거고, 그 중에서도 명함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맨날 버린다든지, 아유 그 명함 어딨지 이렇게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고객 세그먼트 굉장히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바로 명함 보관이 편리하게 되는, 그리고 명함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뭐 카메라로 찍어서 광학 문자로 하니까 별로 정확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명함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입력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되더라. 그리고 정보 보호안이야. 정보 보호안.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관리하더라. 그리고 그걸 되게 저렴하게 줄게.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무료거든요. 무료로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편의성이라든지 가격의 측면에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명함 관련 명함집 같은 거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고 명함 뭐 지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함들 막 관리하는 거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우리는 할 거다라고, 이 가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하고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했으면은 그럼 이제 얘네들하고 계속 우리 걸 왜 써야 돼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측면에서는 얘네가 이걸 자동화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계속 개인적으로 관리받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실은 돈 버는 거는 명함 관리를 유치하는 거.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줘서 그냥 이거 사진 찍기도 귀찮아 그러면은 그거 명함 받아와서 해주면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싱글들의 놀이터라든지 뭐 회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들의 비즈니스에 수익이 나오겠죠. 바로 그래서 그냥 무료로 주니까 어플리케이션 광고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 말고 우리 학부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한 2, 3학년 애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하면서 너네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해보자 라고 이제 학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은, 그럼 얘네들이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그럼 수익은 뭘로 얻을 거야? 그럼 광고예요. 근데 광고만으로 수익을 얻으면은 구글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광고 단가 낮아지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량 명함 관리 수수료, 그러니까 얘네가 회사 하나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 이번에 그 부장님 거 뭐 대리님 거 가지고 있는 명함 다 주세요. 저희가 한 번에 입력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일일이 사진 안 찍어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관리를 해주고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쪽에서 그냥 명함만 던져주면 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B2B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2C는 C는 여기서 우리 C는 예지만 이 C에다가 이제 더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뭐 대량 명함 관리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B2C 기업이라고 B2B로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B2B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안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수익 부분 완성하면은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됐을 거고. 그러면 핵심 자원은 모바일 앱 디자이너, 그러니까 모바일 앱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우리의 핵심 인적 자원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니까 타이핑 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또 핵심 자원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핵심 자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로 하는 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명함을 관리해 주는 게 얘네들의 핵심 관리가 활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실은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니까 핵심 파트너십으로 가지는 게, 얘네는 서버나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하드웨어 제조업체는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정보 보안도 얘네는 얘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서. 왜냐면 정보 보안은 잘못해서 사고 터지면 회사에서 책임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파트너십으로 가져가면 얘네가 잘못하니까 얘네가 망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뭐 그러겠지만 우리 이미지만 떨어지는 거겠지만 어쨌건 사고 안 나는 대로 핵심 파트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확실히 분산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명함 수거하고 전달하는 것도 직접 하면은 너무 뭐 전국 서비스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류 업체, 그리고 앱 광고를 앱에다 광고 시키기 원하는 업체들의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들이 홍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사례라서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뭐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갈 거다, 관리비가 월 얼마 들어갈 거다, 인건비는 월 얼마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수익 구조에서는 광고로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벌 거다, 또는 명함관리 수수료로 한 달에 몇 건을 하는데 그 한 건당 얼마 받아서 우리 얼마 벌 거다라는 게 이 두 개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면 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멋부리느라고 여기다 포스잇 그림으로 쓴 게 아니라요. 초기에 이제 여러분들 구성원들하고 스타트업 만들어내는 구성원들하고 아니면 본인이 혼자 작성하더라도 포스잇으로 여러 개 붙이세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띄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붙이고, 뭐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내셔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링캔버스 사례도 한번 볼까요? 링캔버스는 우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버에서는 승객 쪽에서의 문제는 안정성과 가격이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탑승을 계속 대기해야 되고 법적 규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순서가, 그럼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그럼 고객 파트로 가는 거예요. 뭐 돈을 좀 내더라도 좀 안전하게 좀 다니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많이 타는 사업가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 아니 도시 중산층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붙인 거죠. 그럼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니크한 밸류가 뭐냐?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빠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정성과 신뢰성은 승객의 입장,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빠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유니크한 밸류 프로posi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뭐냐? 얘는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운전자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돈을 주고받지 않고 얘가 얼마일지 알고 가고, 그리고 뭐 운전자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은 어드밴티지 준다든지 그런 해결책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 매트릭으로 보는 게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우리는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네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밸류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초기에는 모바일 앱으로 가고 확장되면서 푸시 알림으로 뭐 이렇게 와요라는 것들을 확장하겠다. 이런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가 이걸 전개해 나갈 때 가질 수 있는 코스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얘네 코스트의 장점은 재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원을 쓰기 때문에 재투자 안 해도 되고, 서비스 제공자도 무고용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플 관리비만. 그리고 이제 수익은 운행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도 대출해 주면서,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이 우버 운전자 하고 싶어 그러면 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택시 수익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수익도 있을 거고, 자동차 영업하는 데서. 그래서 수익 구조를 굉장히 다각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럼 이런 거 서비스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선발적 우위를 가져갈 거고, 그리고 고객 응대가 되게 품질이 높고, 그리고 브랜드 자체도
차량 공유야? 그럼 우버라고 인식할 정도로 브랜드 인식이 높아졌으니까 그것도 언페어 어드밴티지고 유명인사 추천도 한 몫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링캔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순서는 이대로 보통 작성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하는데 제가 보는 건 왼쪽부터 보지만 작성은 왼쪽 오른쪽 막 가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링캔버스 작성하실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시고요. 어쨌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멤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링캔버스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플러스 링캔버스까지 이야기해보고 사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전개하기 전에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캔버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집 설계를 해두시고 전개를 하신다면은 아주 훌륭한 스타트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